자, 헌재 결정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처벌 조항이죠. 그 입영 거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처벌 조항 88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요. 과거와 동일하게. 그다음에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어떤 5조 1항에 대해서는 대체 복무제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2019년 12월 말까지 이 불합치하는 요 5조 1항에 대해서 입법을 새로 하라라는 취지로 국회에다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 5조 1항 결국은 그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결국은 위헌이라는 뜻이겠죠. 위헌이기 때문에 당장 위헌으로 해서 무효로 선언을 한다면 만약에 병역의 종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2019년 말까지 입법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당분간 계속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그럼 결국은 왜 이 5조 1항이 위헌인가라고 할 때 그 위헌의 어떤 이유에서 결국은 과잉금지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과잉금지 원칙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제한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은 그 어떤 제한의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피해의 최소성을 지켜야 되고 또한 제한되는 이익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이익, 그 두 개의 법익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과잉금지 원칙으로 알고 있고 또 헌법 37조 2항에 실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곽 변호사님, 자, 37조 2항에 나와 있는 과잉금지 원칙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헌법 37조 2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입법을 할 때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입법의 목적이 당연히 정당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공적인 이익과 당연히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익의 균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러한 과잉금지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이런 입법적 한계가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헌이다. 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병역법 5조 1항에 나와 있는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위헌이다. 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병역법과 관련된 요 헌법 판단은 2004년과 2011년에 걸쳐서 세 번이 이미 있었는데 그때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처벌 조항은 합헌 났습니다만 병역법 요 조항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는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 우리 현재 결정에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이고 또한 아마 그 배경이 되는 시대적 배경 또는 뭐 상황도 아마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 변화된 내용 무엇인지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우선 그 헌법재판소가 2004년 8월과 10월 그리고 2011년에 8월에 이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당시에도 그 대체 복무제 같은 그런 것을 입법적 개선을 하라는 그 국회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보면은 벌써 이제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흘렀음에도 그 전혀 입법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그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또 여러 단체에서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또 그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급심 판결들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그 대체 복무 제도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또 이런 법적인 모순이나 이런 법익 간의 충돌 문제를 그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번 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열어준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황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전 사회적인 논의가 분명히 그렇죠. 많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예. 좀 우리 국내 상황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징병제와 모병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죠. 근데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가 한 80여 개국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40여 개국이 대체복무제를 이미 인정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엔 같은 경우에도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라라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국제적인 추세 그리고 국내에서의 논의가 좀 예. 다각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이 이번 헌재 판결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헌재 결정의 결국 골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라는 게 아마 이게 이번 결정의 골자인 것 같은데